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6월 16일 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과열 대전 부동산 규제 가능성 높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역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하반기 대전 부동산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대전은 이미 규제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췄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조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 그 중에서도 청약 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 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으로 한다. 대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조건을 마쳤지만 수도권 위주의 규제가 집중되면서 대책 발표 때마다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규제의 범위는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갑천 1블록 전후의 시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호 모건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갑천 1블록 이전인 8월에서 9월에 규제가 들어온다면 조정 대상 지역 정도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갑천 1블록 이후라면 과열된 청약 열기를 보고 정부에서 투기 과열지구 이상으로 묶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네, 규제하기 너무나 좋아하는 정부네요. 네, 경기도 전역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될 듯. 최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과의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17일 내놓을 예정이다. 군포, 안산, 오산 등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진 일부 비규제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바꾸면 또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치가 가해진다. 아직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될 대책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갭투자 차단을 위한 대출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9억 원을 6억 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규제하거나 극단의 경우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초강경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조건 규제예요. 무조건 규제.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한대요. 갭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하시나요? 네. 정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 다음에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이 중에서 가장 해를 입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의 대답은 누구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왜 갑자기 이런 농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그, 분양가 규제, 수억 원 차익, 로또 청약에 전국이 들썩.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가 주택 공급은 위축시키는 반면 엉뚱한 사람들에게 로또 복권처럼 이익을 몰아주는 사행성 정책으로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 수십 년간 내 집에 살며 재건축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이 수천만 원씩 늘어나는 등 피해를 입는 반면 주로 서울 강남의 현금 부자, 노년층 비중이 높은 청약 당첨자들은 로또 분양으로 막대한 차익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장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핵심 입지 주택 공급을 줄여 미래의 도시 잠재력도 갉아먹고 전 국민이 집을 사고 팔지 않고 로또 복권처럼 청약 추천만 기다리게 만드는 시장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최근 허그와 협의 중인 둔촌주공단지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조합 기대치 3,550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일반 분양가 2,910만 원을 받아들이면서 분양 총수입이 7,887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분양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사업비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어서 결국 조합원들 이익이 줄어들고 완공될 아파트의 품질도 낮아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허그에 지나친 분양가 규제가 남긴 것은 조합원들의 상처와 공급 위축 그리고 로또 청약 광풍뿐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줄여서 못하게 막고 있다.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빼앗아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까지 동원해 개발 의지를 떨어뜨리고 엉뚱하게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 등 서울과 수도권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보루마저 신도시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역설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도심 공급을 대거 위축시키는 바람에 집값은 오르는데 분양가는 내려가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이들로 청약시장이 붐비고 있다. 최근 청약시장의 열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열풍이다. 줍줍에 많은 수요가 몰리는 것은 청약 광풍으로 당첨 가점이 크게 올라가면서 가점이 낮은 20, 30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금 경제가 어렵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냥 다 문 닫고 그러면 자영업 할 만큼의 어떤 목돈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지금 사업을 하니까 국가에서 규제도 많고 뭐도 많고 경기는 완전히 바닥이고 그걸로 돈 벌 수 없습니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죠.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에라도 몰리는 거죠. 네, 사람들이 이거 아파트 사고 팔고 청약 당첨돼서 올려서 받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걸 해서 내가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 다 여기로 모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첨되면 10억 이 정도 불법쯤이야. 적발된 가짜 임신 진단서만 70건 달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한 사례는 정부가 적발한 것만 지난해 70여 건에 달했다. 정부가 청약 제도를 왜곡해 당첨 시 수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 로또로 변질시키면서 임신 진단서 위조, 위장 전입, 청약 통장 거래 등 범법 행위가 점점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교수는 운만 좋으면 로또처럼 수억 원을 버는 청약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정부가 범법자를 양산하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2018년부터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을 민영 아파트는 전체 일반 물량 중 10%에서 20%로 공공 분양은 15%에서 30%로 2배로 확대하면서 특공을 노린 범법 행위가 급증해졌다. 신혼부부 특공은 해당 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가구 소득, 자녀수 등 각 항목 배점을 합산해 최고점부터 당첨된다.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자녀수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 공급을 위한 자녀 숫자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의 임신 상태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분양업계에서는 자녀수 부문에서 만점, 자녀수 3명 이상을 받으려고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아예 브로커들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리 청약을 유도하는 범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누가 잘못한 걸까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9억 이하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이번 주 발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가들이 부동산 법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녹실회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성구, 구리시 등 조정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고 비규제 지역인 인천, 경기, 군포 등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드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을 더 광범위하게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접경지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도 개선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자산가들이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고 파는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네, 세금 많이 걷어서 좋겠네요. 규제 묶인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투자 발길.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력한 주택 대출 규제로 인해 초저금리 시대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오피스텔 등지로 몰리는 풍선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피스텔 인기는 신축 단지에서 더 두드러진다. 이처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가 지속해온 강력한 주택 거래 규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2, 16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 등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현행 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돼 있어 이 같은 주택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을 할 때도 아파트처럼 해당 지역 의무 거주기간이나 주택 보유수 등에 따른 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완화 등 초저금리 상황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촘촘한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대체 투자처로서 오피스텔 등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 4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53,0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지와 연식, 브랜드에 따라 가격 양상이 천차만별인 오피스텔의 특성상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어떤 상품이라도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파트가 잘 된다 해서 아무 아파트나 산다고 다 좋은 수익을 내는 것 아니고요. 어느 동네 상가가 좋다 해서 모든 상가가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어디가 진짜로 좋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조사하셔야 되고 발품 파셔야 하는 거죠.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고요. 네, 이제는 규제 아주 소리만 들어도 막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규제밖에 할 줄 모르는 이런 정부인가요? 참.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